예, 안녕하십니까.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그 PLC 기능장 실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명령어 중에서 타이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머라 하면 일단 그 타이머의 종류가 이제 T-on 타이머, 그 다음에 T-off, 오프 타이머, 오프 딜레이죠. TMR, 적산 타이머, TMON, 모노스테이블 타이머, 그 다음에 TRTG, 트리거블 타이머라는 게 XGB 계열에서는 쓸 수가 있는 타이머인데요. 대부분 시험은 그 on 딜레이 타이머, TON으로의 on 딜레이 타이머로 대부분 시험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각 타이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실제 여러 번 해보면 이 타이머를 가지고 가끔 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임 차트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 on 딜레이 타이머만큼 그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on 딜레이 타이머라는 것은 입력 시그널이 발생하면 입력 시그널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 설정치까지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타이머의 출력이 그 비트 값이 on으로 바뀝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출력 값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력 값은 이 타이머가 그러니까 적산하고 있는 그 값이 출력 값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타이머도 비트 값이 on이 되냐 오프 되냐, 어느 시점에 on이 되느냐 오프 되느냐의 문제지, 이 적산값을 우리가 가끔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 적산값을 묻는 게 아니고 이 타이머에 예를 들어서 이 타이머를 T0라고 했다면 T0라는 값의 비트 값이 0, 1이냐 0이냐 1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과 시간이 지나면 그 입력 시그널의 시작점에 맞춰서 경과 시간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그 타임 차트를 이해하는 부분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TO에는 여기서 이제 그림 잘못 그리는데, 입력 신호가 끊어지면 여기서 같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이 부분까지만 이 지연됐다가 딜레이 됐다가 켜지는 거고, 오프 딜레이는 어떤 입력 신호가 발생하자마자 출력 값이, 그러니까 비트 값이 타이머가 1이라면 타이머 1로 이 값을 한다면 비트 값이 on을 발생을 시켰다가 입력 신호가 끝나면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타임 동안 출력이 계속 연장돼서 정해진 시간만큼 출력이 연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타이머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나오고 나면 몇 초 있다가 화장실 불이 꺼지는 이런 타이머를 말할 수 있죠. on 딜레이 타이머를 시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층을 누르고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은 그 몇 분이 경과되고 나서 문이 닫히는, 이게 바로 딜레이 타이머고,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 나올 때 불이 꺼지는 시간을 TMR은 메이저블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입력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 타이머의 설정치 값 적산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시간은 어느 때 많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릴이 10,000시간을 가동을 하고 나면 그 드릴을 바꿔야 된다. 그럼 드릴이 다운돼가지고 누르는 순간 계속 그 드릴이 가공 시간을 적산을 했다가 10,000시간 되면 알람을 울려서 이 드릴을 바꾸세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적산 TMR을 쓰는 거고요. 이제 모노스테이블이라고 TMO 타이머는 뭐냐면, 한번 누르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그 정해진 시간만큼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도 무시되고 그 필요한 시간만큼 타이머가 동작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트리거러블은 뭐냐면, 모노스테이블하고 움직이는 건 비슷한데 딱 달라지는 것은 신호가 오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그 신호부터 지금 쭉 정해진 시간까지 돌다가 또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또 연장을 하고, 또 신호가 오잖아요. 그 시간을 다시 또 연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누른 시간까지 경과된 시간이 T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를 때마다 야, 이런 그 리트리거블 타이머는 우리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어느 경과 시간이 지나면 야, 5분 동안 안에 누르지 않으면은 그 웹사이트를 닫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눌러놓으면 다시 또 5분 동안 연장이 되고 누르면 또 5분 동안 연장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리트리거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 그 다음에 적산 딜레이 및 모노스테이블 트리거블 이렇게 동작을 각각 입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실제 그 출력값의 상태를 우리가 그 경계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프 딜레이하고 온 딜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1초 단위로 끊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리셋을 왜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실제 그 타이머를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 컴파일을 하고요. 자, 온 딜레이는 누르는 순간 필요한 시간만큼 지연됐다 켜지고 여기 그림 잘못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 온 딜레이 타이머를 P0니까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5초 누르는 순간 얘가 언제 온이 되는지 온이 되는 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눌렀습니다. 자, 5초가 되고 나서 켜졌어요. 야, 이 입력 신호가 꺼지면은 이게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죠. 바로 꺼집니다. 바로 꺼지죠. 입력 신호가 없어지는 순간 바로 얘는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 딜레이 보겠습니다. 오프 딜레이. 야, 누르는 순간 바로 켜지죠. 누르는 순간 켜집니다. 켜지고 나서 끄면 자, 신호가 중단이 되면 여기 이 부분이죠. 신호가 중단이 되면 여기만큼 지연되고 출력이 끝나는 이 값은 5초 동안 되는 그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 여기서 타이머에서 중요한 것은 이 T1이 비트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끕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5초가 지나면 얘가 오프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TMI 적산은 이제 10분 동안 적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르고 껐어요. 껐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적산은 됐는데 아직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다시 눌러서 껐습니다. 지금 4.8초 눌렀고요. 그래서 목표치까지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가 되는 순간 적산치가 100으로 향했고요. 10초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T 모노스테이블은 T3 이거죠. 눌렀다가 누르는 순간 ON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꺼져요? 목표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아무리 여기를 누르고 있던 이 신호가 들어오던 눌렀다가 바로 떼도 필요한 목표치만큼 돈다는 거죠. 모노스테이블은. 자, 리트리거블은 떼고 자,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시 누르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자, 2초 계속 누르면 필요한 만큼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신호가 끝날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신호가 변경되는 점에 2초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2초가 지나기 전에 계속 누르면 계속 그 2초를 연장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해야 될 게, 자, 우리가 같은 5초짜리를 계속 반복을 시키려면 이 온딜레이 타이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5초 단위로 사이클을 돌아야 된다. 그래서 비접점을 넣죠. 자기 자신을 접점에 비접점을. 그러면 얘가 입력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비접점일 때 얘가 5초가 지나면 순간적으로 T0가 ON이 되니까 비접점이 A접점으로 바뀌면서 끊어지죠. 그러면 끊어지면 리셋이 한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리셋이 한번 된다는 겁니다. 비접점으로 한번 비접점을 넣고 누르면 신호는 온 딜레이나 오프 딜레이는 신호는 계속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죠.
자, 이거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1초 단위로 제가 1부터 10, 1초가 됐을 때, 2초가 지날 때, 3초, 4초, 5초.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이렇게 신호가 내려오는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오프 딜레이를 반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비접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바로 시작하면서 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제 50부터 줄어드는, 왜 여기다 비접점을 넣는 순간, 얘는 50이 되는 순간, 50에서 0이 되는 순간 한번 T1이 죽잖아요. 그때 비접점으로 얘는 다시 리트리거를 하는 거예요. 비접점으로. 얘는 A접점으로 리셋을 한번 하는 거고요. 얘는 A접점으로. B접점으로 연결을 쭉 하고 있다가 ON이 되는 순간 A접점으로 바뀌면서 한번 리셋이 되는 거고, 얘는 B접점으로 연결을 끊고 있다가 A접점이 순간적으로 한번 들어와서 다시 타이머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끊어지는 순간 여기 입력이 끊어지는 전체가 리셋이 되는데,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입력이 여기 있는 이 입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잔여 시간 동안 돕니다. 끊어지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자, 그러면은 얘가 끊어지는 순간 같이 얘 타이머도 뒤에서 돌다 끊어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P1의 반전 신호면은 정상 신호는 A접점으로 올 때는 이렇게, 반전 신호는 뭐예요? B접점이 되는 순간 이 T1 값의 누적 값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여기 제로로 T1.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무브할 때는 이 T1 값의 비트 값에 무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상 값에 무브를 하는 겁니다. 적상 값. 이 부분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디바이스 모니터를 한번 켜놓고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1번이니까) 이거 이 타이머 설정치가 32라고 되어 있죠. 32는 데시말로 바이너리로 50입니다. 50. 여기는 헥사값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32니까 이 값이 0으로 되는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현재 값은 계속 증가를, 여기는 우리가 데시말로 보이고 있고, 여기는 헥사값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오프돼도 너무 순간적으로 오프되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에 여기 있는 B 값을 끄는 순간, 지금 제가 반전신호로 뭐가 있죠? 0을, 반전신호가 들어오면 B 값이 들어오면 0을 무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값이 무브가 0이 된다고요? 이 값이 0이 된다고요. 현재 값이 0이 되죠?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로 끄자마자 타이머가 씁니다. 아까는 이 줄을 안 넣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잔여 시간 동안 이 타이머가 돌았잖아요. 오프 딜레이니까. 이런 응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을 그 타이머의 그 누적 값을 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런 프로그램을 최근에 많이 쓰는데, 예전에 이런 것을 안 쓰고 우리 그 마스터 K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딜레이 타이머를 1초 단위로 5개의 램프를 순차적으로 1초 단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켜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보자고. 방금 우리가 크고 작은 값의 타이머의 누적 값을 비교를 해서 했는데, 그랬을 때는 자, 이 타이머를 제일 처음에 T1, T2, T3, T4까지 4개를 쓰면서요. T0가
1초가 경과가 되면 얘가 ON이 되면서 두 번째 타이머를 켜고, 얘가 경과되면서 세 번째 타이머를 켜고, 얘 T2가 ON이 되면 T3를 켜고, T3가 ON이 되면 T4를 켜고, T4가 ON이 되는 순간 얘가 비접점이니까 끊어지죠. ON이 되는 순간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리셋해갖고 이 사이클을 도는.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켰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켰으면은 얘 출력을 어떻게 할까요? 창을 분할하겠습니다. 맨 먼저 켜져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P0가 ON이 돼 있어야 되죠. P0가 ON이고, 그 다음에 T0가 비접점일 때, T0가 비접점일 때까지만 켜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다 비교문을 묻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타이머의 이 값이 왜 여가 1초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10이라고 쓰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쓰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타이머가 이게 100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어요. 100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는 타이머인데, 우리 그 프로젝트 창에 열어보면요. 기본 파라미터에 보면 디바이스 영역에 타이머의 간계치가 있어요. 자, 0부터 499까지 했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역에, 이게 100 마이크로 세컨드 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지워보면 10분의 1초를 지금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초를 표시하려면 10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그 타이머를 T500번대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마이크로 세컨드잖아요. 10초를 나타내려면 100을 써줘야 10초가 되는 거예요. 1 마이크로 세컨드 하려면요 1000초를 써줘야 1초가 되는 거예요. 1000초. 1000이.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0분의 1이니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쓰고 있는 여기서 500이 되기 전 0부터 499까지가 100 마이크로 세컨드 초로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1000 마이크로 세컨드 초가 있는데 XGI 모델에는 있어요. 우리 XGB 모델에는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가장 작은 초를, 가장 큰 초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0분의 1초짜리, 그 다음에 100분의 1초짜리, 1000분의 1초짜리밖에, 그냥 1초짜리는 없어요. 1초짜리는. 타이머가 왜 100분의 1초, 10분의 1초가 100 마이크로 세컨드 초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론 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할 때에도 디바이스 모니터를 가지고 데이터 비트가 어디까지 차지하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